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계획대로 올해 안에 실전 배치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의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죠. 자, 북한을 향한 선제 타격론이 거론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 한국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군도 유사시에 북한 전역을 언제 어디서든 응징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정훈 위원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해서 시험 발사에 성공한 거죠? 네, 현무2C입니다. 네. 800km를 날아가고요. 네. 탄도 중량은 500kg로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와 패키지로 갔던 게 500km를 날아가면서 1톤짜리가 있고요. 네. 반대로 탄도 무게는 줄이면서 800km를 가는 게 있는데 800km는 조금 늦게 한 2년 늦게 개발이 끝난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현무 미사일 어느 정도 거리까지 우리가 타격을 커버할 수 있는지 그 거리, 발사 거리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주도에서 쏘게 되면 신의주까지 커버가 되고요. 아하. 그다음에 우리의 전략 부대가 있는 충청도 부근에서 쏘게 되면 북한 전역을 다 때릴 수 있는. 그렇군요. 제주도에서 쏘면 신의주까지 타격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쏘게 되면은 포항에서 쏘면은 이제 북한 풍계리까지, 풍계리 하면 지금 핵실험이 벌어지고 있는 그 곳이죠. 이곳까지 선제 타격 또는 우리가 응징 보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된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미사일 정도면은 북한이 지금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무기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충분히 위협을 느끼고 우리 현무2C의 문제가 아니고 네. 현무3는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네. 우리는 크루즈 미사일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 북한 전역을 타격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크루즈 미사일이면 좀 쉽게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탄도 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서 그렇죠. 이제 포물선거리에 떨어지는 거고 네. 크루즈 미사일은 비행기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그 미사일인데 네. 그거는 미국에서 사거리 제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벌써 10여 년 전부터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네. 능력을 갖췄었는데 이번에 이제 탄도미사일까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북한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을 때 그 파편이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지는 경우에 굉장히 외교적인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군이 미사일 시험 발사할 때는 이런 마찰을 어떻게 피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시험 발사를 하나요? 우리가 실제로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 네. 김대중 정부 때인데 그때 아까 금방 말씀하신 현무3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했는데요. 네. 그때도 이게 1000km를 날아가니까 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자리 비행을 시켰습니다. 네. 빙빙빙. 근데 그걸 미국이 딱 보고 있다가 한국도 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고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네. 보니까 이렇게 제자리 비행. 그때는 이제 크루즈 미사일이니까 해버리고요. 그다음에 네. 다른 탄도 미사일은 그 연료를 줄여가지고 좀 짧게 쏩니다. 대신에 유도 기능을 다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다 확인하되 너무 멀리 가서 주변국들, 특히 일본이나 중국 이런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을 만큼의 거리만. 그러면 요번에 시험 발사했을 때는 몇 킬로미터 정도 쏜 겁니까? 한 200km 정도 쏘는 걸로 알고 200km 그다음에 정도요? 탄도 부분에는 모래 같은 걸 넣어가지고 네. 퍽 터지는 느낌만 나게 하고 실제로 탄두를 넣게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탄두가 500km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500km 탄두라면 우리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탄두 크기밖에 안 됩니다. 작은 겁니까? 그렇게 얼마 안 되면? 되죠. 그래서 현재 다시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탄두 족쇄를 풀어야 됩니다. 탄두 족쇄가 현재 500km로 현재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가 숨어 있는 그 벙커라든가 네. 이런 걸 타격하기 충분히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빨리 족쇄를 풀어가지고 2톤, 네. 3톤짜리 폭탄도 실을 수 있어서 네. 김정은이가 이제 숨어 있는 그 벙커를 부셔서 김정은이가 위협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네. 현재 미국이 500km로 제한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까지 개발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아니, 핵무기를 개발해도 모자랄 판에 네. 탄두를 500km에 제한해가지고 가만히 참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이 탄두 그리고 사거리와 관련된 어떤 미국과 우리나라 관계에 있는 족쇄
그게 무슨 말을 뜻하는지 표를 보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현무 미사일이 개발되어 온 이 흐름인데, 네. 자, 사거리 180km 현무 1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많이 아시잖아요. 네네. 그거의 엄마쯤 된다 그럴까? 아버지 네. 미사일이 나이키 허큘리스라고 있습니다. 그게 비행기가 보면 비행기 잡는 미사일이거든요. 네.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미군이 한국에 배치해서 운영하다가 네. 패트리어트가 우리 박정희 시대 때 개발되니까 네. 필요 없잖아요. 네. 한국군 너희가 써 하고 임대를 해줍니다. 아하. 우리가 그걸 분해해가지고 최초로 미사일을 만들어보는 게 백곰인데 네. 이게 나이키 허큘리스를 모방했기 때문에 NH를 따고 네. K를 붙여서 NHK-1 그럽니다. 네. 백곰 미사일이고 그게 이제 변화돼서 현무가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우리 걸 갖고 했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근데 그것이 이제 완전한 기술이 안 되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져서 네. 처음에 영국 기술을 갖고 좀 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네. 이제 현무를 할 때 현무를 좀 더 발전된 거를 할 때 전두환 정부 때 미국 기술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180km 이상 나가는 건 못한다 하고 한미 미사일 양해 각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아, 미국이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에 제한을 걸어둔 거군요. 180km 이상 나가는 거는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때 180, 300 하다가 이제 800으로 가는데 800까지 오게 되면 탄두를 줄여라. 그건 또 왜 그럽니까? 그러면은 기왕 사거리를 넓혀주려면, 길게 해주려면 탄두를 줄이라는 거는 그럼 또 성능이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500kg이면은 굉장히 작은 탄두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게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2012년도? 첫 번째, 현무완을 만들었을 때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한 것은 네. 평양을 공격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아하. 그럼 800km로 또 제한하는 이유는 네. 베이징을 공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반도 밖으로 네. 넘어가지 말아라. 이 그러니까 뜻이군요. 북한만 공격을 하지 네. 베이징을 공격하지 말라 그러면서 탄두를 500km로 제한한 거거든요. 네. 500km면 일단은 북한의 미사일사를 밖에 노출된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네. 500km 제한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는 목적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네. 500km 적소를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무기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미국이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에 걸고 있는 이 제동, 이 족쇄 풀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진짜 이승만 정도의 외교의 귀신 네. 이 와서 달려드려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박정희 정도의 의지가 있거나 네. 다음 대통령이 굉장히 외교의 전문가가 돼야 네. 되는데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무2 같은 경우도 저것은 그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그 지대지 미사일 갖고 와서 개발한 게 있거든요. 네. 다른 나라 것도 갖고 와가지고 우리 독자적인 걸 개발해야만 되는데 네. 지금 미국은 저 800km까지 가는 경우에는 500kg만 해라라고 하는 거는 네. 한국이 만약에 핵탄두를 개발했을 때 그게 1톤 정도 무게가 되니까 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제약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스스로 해내야 됩니다. 근데 저거는 어느 누구도 기술을 안 줄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을 향한 압박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조만간 또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실시가 된다고요? 김정봉 교수님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한미 연합훈련을 말씀, 네네. 현재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독수련이 계속 되고 있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상륙훈련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부대가 북한에 대한 그 참수 작전도 이제 하고 있는데 현재 그림에 보이는 것은 2017년도 통합 화력 경력 훈련을 네. 독수리 훈련 연습 기간 중에 네. 좀 이제 하는 모습을 현재 보고 계십니다. 네. 저 훈련은 저기 육군 5군단 지역일 겁니다. 거기 가면 필승 사격장인가 있는데요. 승진 사격장이죠. 네. 거기에 가게 되면 지금 나오는 게 화면에 저기 피스아이 공군의 경보기도 오고 공군의 전투기도 오고 공군의 폭격기가 와서 전폭기 와서 투하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육군은 이제 전차나 또는 각종 포, 마지막엔 소총까지 와서 하는 해군은 없죠. 그래서 육군하고 공군이 같이 하는, 그 다음에 미군도 참여하는 네. 화력 시범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피스아이에서 이렇게 꽃가루 뿌리듯이 줄 뿌리는 거 그거는 뭔가요? 그거는요. 네. 저 비행기도 가다 보면 적군이 미사일을 쏘러서 잡으려고 그러겠죠. 네. 그러면 그 미사일을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비행기 날아가면 엔진에서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불을 보고 유도탄이 쫓아오는 거군요. 다른 불을 뿌려주면은 아하. 그러니까 저걸 방어용? 기만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알겠습니다. 작전할 때 이렇게 폼 잡을 때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어제 하루는 참
묘한 하루였습니다. 박소영 기자, 이 평화와 긴장이 한반도에 공존했던 그런 하루였죠.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일들이 벌어졌길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요? 네, 어제 새벽 6시 42분에는요,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럼 당연히 서울에선 이를 감지하고 정부는 즉시 청와대 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개최하면서 대응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죠.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고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랬죠. 10시간 뒤에 강릉에서는 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북한 인공기가 개항이 되고 네. 북한 국가가 재창이 되는데요. 이게 네. 무슨 일이냐 하고 봤더니 지금 강릉에서는 그 국제 아이스하키 대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여자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북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팀이 영국 팀을 크게 이겨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인공기가 개항이 아하. 되고 국가 재창이 된 거죠. 2시간 뒤인 그러니까 오후 6시 반쯤에는요, 오히려 평양에서 바로 태극기가 개항이 되고 애국가가 재창이 됐는데요. 네. 이건 뭐냐? 바로 지금 현재 여자 축구 아시안컵 예선이 지금 평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이 참여를 한 거죠. 네. 이 경기에서 인도랑 붙었는데 무려 10대 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서 태극기가 개항이 되고 애국가가 재창됐습니다. 네, 지도를 보면요. 어제 하루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어제 하루에 오전, 오후에 오전에는 북한이 미사일 쏘고 우리는 NSC가 소집이 돼서 초긴장 상태였고 오후에 들어서는 또 강릉에서는 북한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영국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평양에서는 또 우리 한국, 여자 한국 축구 대표단이 인도를 대항으로 대승을 이루고 참 버라이어티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강릉에서는 우리 국민이 북한 팀을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북한 그 관계자들로부터 고맙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반대로 평양에서 우리 팀하고 네. 인도가 경기를 했을 때는 북한 관중들이 일방적으로 인도를 응원했습니다. 예?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거죠. 아니, 강릉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북한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해 줬는데 평양에서는 인도를 응원했다고요, 북한 주민들이? 북한은 인도한테 8대5로 이겼는데 네. 우리가 10대5로 이기면은 북한이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아하. 일방적으로 인도를 응원했습니다. 그렇군요. 에이, 그래도 좀 서운하네요. 같은 민족끼리 우리를 좀 응원했어야지 될 텐데. 자, 어쨌든 이 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오늘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어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또 조금 또 우리 남한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불쾌한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베 신조와 통화를 했는데 정작 우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는 통화를 하지 않았고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연락을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이거 좀 기분 나쁜 상황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기분을 나빠해야 될지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지 정확하게 네. 모르겠습니다. 아까 지금 좀 전에 화면에서 북한이 6시 몇 분에 미사일 쐈을 때 네. 우리가 물론 알긴 알았습니다. 우리 레이더들이 있었으니까 그쪽 네. 미사일 추적함하고 이지스함이 있어서 파악은 했는데 이 미사일이 어떤 건지 금방 좀 헷갈렸거든요. 네. 근데 미국하고 일본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음흠.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정보보호협정 맺어서 받기로 했죠. 일본하고도 지소미아 맺어서 받기로 했죠. 근데 언제 주는지는 약속을 안 했잖아요. 네. 실시간으로 줘야 되면 도움이 되는데 지금 미국과 일본에서는 한국 정부한테 바로 정보를 주게 되면 이 정보가 샌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어디로 샌다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겠죠. 아하. 그러니까 이거 어느 누구도 말 안 합니다. 이게 네. 지금 이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시간을 약간은 여유를 두고 주고 있고요. 네. 지금 한미일 삼각동맹에서도 확실한 거는 미일 동맹이고 네. 한미 동맹 이건 잘 못 믿겠다는 게 미국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지금 김정봉 교수님 국정원 출신이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보를 주면은 북한으로 샌다라고 의심을 한다는데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북한으로 세는 것보다는 가끔가다 보면은 네. 한미 간에 갈등이 있을 때는 네. 우리를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좀 빼고 아하. 좀 시간을 끈 다음에 줄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한미 관계가 상당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이번에
오늘 오전에 지금 아베 신조랑 트럼프가 지금 통화를 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네. 이거는 아베 측에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 먼저? 네, 먼저 네. 요청을 해서 전화통화를 한 거고요. 이거 네. 보면 아베가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대응이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 네. 정부는 아마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이미 전화통화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따로 대응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리 네.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거리 상황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민하게 대처를 해야 하지 않았었나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저 예. 아베가 지난 미국 대선하기 전에 누굴 밀었는가 하면 힐러리 클린턴 밀었습니다. 네. 근데 딱 되고 트럼프가 나니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가 골프 광이거든요. 네. 그래서 골프를 자기가 가겠다 해놓고선 골프 다 하고 나서 한 바퀴 제가 골프를 잘 안 쳐서 모르는데 보기가 안 나니까 한 번 더 하자 해서 보기 하고 난 다음에 하이파이브 하고 그다음에 선물 패키지로 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외교관계를 트는 겁니다. 네. 시진핑도 아마 이번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보따리 내놓을 건데 지금 대한민국은 주인이 없는 정부가 돼가지고 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랑 무술 하게 되면은 이게 셀 수가 있다. 네. 제야단체도 갈 수 있다. 야당도 갈 수 있다. 지금 국방부나 어디 중개부서들 차기 정권이 어디 갈지 모르니까 다 중성적으로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한미 동맹이 조금 그렇게 안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인류에 있어서 문제다. 북한 존재를 이렇게 평가했나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great meeting. I'm sure we're going to have a fantastic meeting,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a lot of things, including, of course, North Korea, a problem, and that's really a humanity problem.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also. 자,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을 좀 길들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왔지만 중국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관영 매체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죠? 박소영 기자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고려 없이 북한에 무력 대응을 하면 네.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네. 한반도 내 주도권은 중국에 있다라고 하면서 네. 굉장히 반발을 한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 문제를 중국이 주도해서 중국이 해결해야 된다. 중국이 잘해야 된다. 중국이 북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연일 압박을 했거든요. 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중국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중국이 반응이 없다가 한중 정상회담을 바로 코앞에 두고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겠다. 우리는 네.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아하.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이 정말 쉽게 잘 논의가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전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지금 말씀하신 거죠?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네네, 네. 지금 글로벌 타임즈 중국의 관영 매체인데 네네. 지금 오만방자한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중국이 우리가 사드 배치할 때 네. 우리에 대해서 공갈협박하듯이 또 한 번 공갈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요? 네, 그렇죠. 한국이 타격을 입을 테니까 미국하고 놀지 말고 주도권을 가진 중국하고 잘 지내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너희들은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중요하니까 중국하고 중국의 지배권 하에 있으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오만방자한 태도입니다. 그러네요. 이건 무슨 겁박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니네 큰일 나니까 우리 말 잘 들어. 뭐 이 정도의 수준의 발언인 거죠? 이 정도면. 그러면서도 정치학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포인트를 잘 잡은 겁니다. 아, 그래요? 동북아에서 삼각동맹이 한미일이잖아요. 네. 그중에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네, 거길 때리는 겁니다. 아하. 약한 데를 해서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쌓게 된 게 상당히 그걸 알고 계속 저게 오만방자하지만 대한민국을 향한 협박입니다. 근데 그렇죠. 협박에 굴복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그런 알고 얘기를 들으니까 속이 상하네요. 그러니까 역시 힘이 없고 있어야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 사실 신경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 대화를 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저 달빛 산책을 둘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지금 보시면 시진핑이
그러니까 현재 시간으로 6일 오후,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도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시진핑은 1박 2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데 1박 2일 일정인데 시간 한 24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 거죠. 보시는 것처럼 처음 일정은 첫 회담은요. 영부인들이 함께 참석하는 만찬 행사입니다. 네.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런 공식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뭐 잠을 자고 이런 공식 행사 빼고 나면 그다음 일정은 7일 오전으로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면 그때부터 단독회담, 뭐 확대 정상회담, 실무회담, 각종 회담이 쭉 이렇게 지금 짜여져 이어지겠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24시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럼 네. 여유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빼면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이 1시간 정도를 골프를 치기 힘드니까 네. 아마 두 사람이 산책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진핑이 또 골프를 되게 싫어한다면서요. 그렇죠. 중국은 네. 골프를 좋아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골프를 부패로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마 달빛 산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4년에 오바마 전 대통령과 시진핑이 달빛 산책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이 그런 달빛 산책을 하면서 좀 이렇게 친분을 다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중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아주 예민한 사안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요, 각국 언론들이 여기저기서 훈수를 뜨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떤 훈수를 뜨고 있는 겁니까? 이거 내용을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보시면 지금 CNN 같은 경우에는 닉슨처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트럼프는 골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시는 네. 것처럼 아베 총리, 일본 총리가 왔을 때도 무려 6시간 동안 골프를 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골프를 권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시진핑 수석은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이 골프는 부패와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골프를 치지 말라라고 시진핑 주석이 이미 중국에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럼 본인은 더더욱 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언론이 이 트럼프에게 자, 골프 치지 말고 차라리 탁구를 쳐라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또 이런 조언을 했네요. 홍콩 영자지죠. 자, 맥주보다는 차를 선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술을 잘 마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영국의 그 캐머런 총리가 왔을 때 같이 펍에서 술을 마신 적, 맥주를 마시면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얘기를 이 한 적이 화면이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에 저렇게 회동을 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아, 아예 입에도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형이 40대에 이 술 때문에 사망을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술을 하지 말고 차라리 차를 선물로 줘라. 이런 네.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언론들이 던지고 있는 이 훈수에 따르면 과연 미중 정상회담 문제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루어지는 미중 정상회담, 우리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입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님 그리고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님 두 분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